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유강욱 청주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청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또 시사공방과 함께 해주실 텐데요. 유강욱 의원님부터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유강욱 의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 기대하고요. 민주당 한재학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 한재학입니다. 오늘 청주시청 건립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건강한 토론이 이 시간에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공방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청주시 신청사 언제 건립되나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얘기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그 통합하고 나서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 이제 한범도 시장 때 도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추진되나 보나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올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제 착공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청주병원 철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청 본관 철거 논란인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청주병원 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주시청 옆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청주병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신청사 부지라 청주병원을 철거해야지만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청주병원을 철거해야 되는데 청주시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협의를 계속 하다가 좀 삐걱대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뉴스에서는 소송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한데 네.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 유강욱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상황을 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분쟁 사항이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청원과 청주시가 통합을 하면서 100만 도시 청주시의 기능과 조직과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필요함이 인지가 됐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상생발전 방안이나 그리고 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 연구 용역을 통해서 현재의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만 현재 부지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립을 진행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매입 과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2016년부터 청주병원 간의 협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지토위나 중토위 재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액 178억 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청주시는 보상금 전액을 공탁을 하였고 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청주병원에서는 17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금 문제나 보상금이 적다, 증액 등을 사유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청주시는 명도 소송과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명도 소송을 2심까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청주시는 현재는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예고를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한 현재까지 간략한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변호사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잘 이해가 잘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정리하면 네. 청주시의 요구는 무엇인지, 청주병원의 요구는 무엇인지, 어떤 것 때문에 청주병원이 지금 나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네네. 얘기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시의 요구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이미 지금 소유권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 2심 판결에서 청주시가 다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청주병원이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강제 철거라는 이제 카드까지 꺼내면서 네.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 병원 입장에서는 네.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또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고 뭐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테크노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연초제주창, 그다음에 대농지구, 그다음 지북정수장까지 여러 가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청주시의 약간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청주시가 대승적인 차원으로서 부지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또 청주병원의 입장으로 아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지금 몇 년 동안 뭐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왜 그런 건가요? 너무 청주병원의 요구가 너무 과한 건가요? 저는 그 과거에 있는 상황들을 쭉 제가 살펴봤었는데 사실 그 청주병원의 요구가 과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주병원의 요구는 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달라. 네. 그리고 이전할 대체 부지까지 조금 마련해 달라. 이 두 네. 가지인가요? 그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제 네. 전적으로 거의 뭐 무상으로 제공해달라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청주병원이 특히 지금 상황에서 많이 힘든 상황을 처해지고 있는 게 특히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공탁금 부분 아까 말씀하신 네. 178억 부분 중에 172억 원을 수령을 해갔고 추가 소송으로 1억 8,500만 원을 수령을 해갔는데 네.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는 돈을 수령을 했으니 그러면은 이제 청주시에서는 할 만큼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병원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172억을 왜 수령을 했냐라고 하면 과거에 청주시에서 노인병원이 어려울 때 청주병원에게 노인병원을 좀 운영해달라고 맡기면서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시장님께서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그 첫 시험 때가 협치인가 불통인가의 그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뭐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할 이유가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자폭이 늘어난 상황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찌 보면은 별건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라서 그것을 꼭 여기에 합치시켜 가지고 그러니까는 청주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자가 늘어났으니까 보상금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그 적자폭을 뭐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재 물건조사나 토지조사를 했을 때 나온 금액들, 감정평가 금액들을 토대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적자폭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현재 건과 합치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이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참 안타깝고 먹먹한 일들이 많은데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있고 청주시의 그 재정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엄정하고 단호한 법의 집행이나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저도 책임 소재에 있어서 이제 청주시가 청주병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사안이기는 하나 사실 그 원인 행위에 있어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에 책임이 있다. 청주시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유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보상에는 항상 그 전면적으로 다 보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또 정치력이 이범석 시장님의 앞으로의 향후 향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행보를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대화 협치를 했으나 더 이상 이제 거리를 좁히기가 어렵다고 보고 지금 강제 신청을 법원에 했단 말이에요. 네. 강제 퇴거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계속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강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환자나 청주시나 아니면 청주병원의 입장에서도 네. 모두 다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조금 더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주시와 청주병원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비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청주시가 무조건인 양보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와 청주병원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마음을 갖고 조금씩은 손해보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끈질기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 과정에서 특히 강제철거 부분에서의 그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환자는 당연히 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놓고 시와 병원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사이에 환자를 껴놓고 강제철거에 그 환자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로는 방패막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 그렇지만 청주병원에서도 한 발 물러나는 차원으로 같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금 더 대화 타협을 더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보고 해야 계신.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네. 더 해야 된다. 지금 강제 신청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환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한 퇴거 조치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법원에서도 바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좀 생각은 하고요. 다만 다른 지자체 요양병원 사례를 보자면은 없던 건 아닙니다. 그 요양병원도 강제 퇴거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은 이제 정말 계고 집행 이후에 본 집행을 하러 가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협의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협의가 안 되고 정말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전남 방직의 그린 요양병원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를 보니까는 최대한 환자의 생명권이 피해를 안 받는 부분부터 집행을 해 나간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은 청주병원도 아마 집행이 들어가게 된다면 청주시에서는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주차장이나 앰뷸런스, 행정실, 식당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지자체 사례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6개월, 수개월, 그리고 5차례, 6차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요. 아마 강제 집행도 굉장히 지난 시간이 될 것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부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양측이 다 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상황들을 보았을 때 분명한 거는 2015년도에 청주병원과 청주시는 토지 교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협의를 해왔었고 그때 예상지로 지목됐던 것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운정수장이랄지 대농지구, 테크노폴리스 이런 부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토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현재까지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협의해 왔던 바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했던 것은 구 지북정수장 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북정수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이 지북정수장 부지를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을 해서 청주 의료법인인 청주병원에다가 수의 매각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청주병원은 현재의 청주병원보다도 7객과 300병상 이상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기반 시설로서 종합의료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면은 생명권 원칙을 좀 존중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대화 타협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청주 신청사 공사 지원의 첫 번째 이유인 청주병원 철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죠. 최근에 좀 다시 불거졌어요. 네. 저는 이게 마무리된 줄 알았더니 청주시청 본관 존치 논란이 지금 다시 불거져서 이것 때문에 신청사 공사가 또 지연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관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서 본관을 두고 그거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청주 신청사를 짓자라고 조감도가 다 나왔는데 이범서 시장이 취임해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하면 너무 조금 공간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외색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
본관 존치하냐 아니면 본관을 허물고 제대로 좀 새롭게 신청사를 짓느냐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행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원래대로 본관을 존치하는 걸로 해서 예, 만들자.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미 수년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제 선거가 선거를 치루었고 네. 다시 이제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전에 있던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모든 집행부의 장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존치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 그 건축사를 통해서 80여 원의 건축비, 그 다음에 약 20억 원의 행정비를 소요를 해서 약 100억 원의 이 세금 혈세가 이제 소비가 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과거에 존치된 부분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그 본관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정책의 연속성은 지켜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시는데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네. 2017년도에는 청주시에서 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건축사 협회를 비롯한 건축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랑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당시에 주된 의견은 본관동이 건축학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래서 철거를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철거를 하고 나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원할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네. 2018년도에 그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서 6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3회차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시 시청 본관은 존치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안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2차 회의 때, 그러니까 청주시 신청사 건립특위 2차 회의 때 문화재청 사무관하고 문화재위원이 배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청주시에서 만약에 본관 철거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직권 등록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세요. 심지어는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이거 직권 등록하는데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정부기관의 강압적이고 개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 앞서 한지아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장 후보님도 이 본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에 철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관은 양당의 어떤 시장이 당선이 되시든지 철거 수순을 밟을 게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에 누가 당선되든 철거 수순을 밟았을 건데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시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 신청사를 청주시의 100년 대계를 위한 재현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정쟁의 도구로 이끌고 가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유가 의원님은 철거 쪽이신 거예요? 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렸다. 네. 어떻게? 지난번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네.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이범석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이 그렇게 직권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청주시가 그런 결과를 받는다면 그것은 중앙의 불합리한 개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서 나중에는 본관 존치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말이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 문화재청이 뭐 직권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등록을 성주시에서 신청을 하고 이것이 정말 근현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2014년에 서면으로만 이루어졌고 네. 문화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근현대 문화재로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의회장이 너무 늦게 열렸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과거에 저는 합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부터 다시 끌고 간다면은 과연 4년 안에 혹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논란이 시작된다. 또다시 논란이 시작되는 부분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주시청 본관이 존치냐 아니면 철거해야 되냐? 그럼 문화재적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짝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적 가치. 저는 청주시가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측정이 어려운 문화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문화재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관이 문화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존하고 존치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고요. 본관이 문화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문화재로 인식할 수 있는 청주시 신청사 건물을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아서 건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거가 확정되면 문화재로 등록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정하고 등록하고 복원해야 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화재 등록하겠다. 아니죠. 문화재라면 본인들이 직권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 53조나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해서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권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통영시에서 거듭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소반장인 공방은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직권 등록을 하는 기관입니다. 처음에 청주시의 본관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권고했을 당시가 15개소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3개소는 철거가 됐고 2개소도 철거 예정에 있고요. 청주시까지 합치면은 총 6개소가 철거거나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등록을 안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나머지 공공청사도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당시에 본인들의 연구가 정말 현재도 적합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문화재 등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냐 아니냐로 그렇게 단순하게 봐야지 문화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저도 그 문화재적 가치를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네.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한 번은 심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여기서-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 권고를 할 당시에는 충분히 저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검토했던 보고서 문건도 다 보셨잖아요. 봤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이것이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고 권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직권 등록하겠다. 전 이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면 심사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네. 2014년에 진행했고 나온 보고서는 서면 심사이고 TF를 꾸리거나 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심도 있게 그 시민과 전문가와 여러 관계자들께서 함께해서 제대로 된 심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건 안 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생 논란. 그러니까 그 건물이 조금 일본의 건축 양식이 약간 들어있다. 이범석 시장은 그래서 존치할 이유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외생 논란은 그 우리 말 중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딱 그 표현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굳이? 싶습니다. 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끌어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시청사 윗부분이 이제 후지산을 닮아 있다던가 아니면은 안에 있는 기둥에 펼쳐나가는 모양이 우길기를 형상화했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만물 외색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예, 저도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주관적인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설계하신 건축가께서는 사실 형태에 대한 어떤 형상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에서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은 이 설계하신 건축가께서 일본에서 건축을 수학하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를 통해서 일본 건축계와 소통을 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설계를 할 때 보통 설계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사례조사인데요. 네. 사례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일본의 가장 선도적인 관청 건물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것이 단계겐조의 카가와현 청사나 구라시키 시청사다. 이 정도는 한번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참조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네.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세 논란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현재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결정대로 존치하고 기존대로 신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물론 약간 철거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씩. 저는 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자세가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시민에게도 묻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청의 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원래대로 존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소통이 어디 있었는가? 네, 저는 소통이 없었는데 다시 의견이 분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들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다시 또 시민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시간을 지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 지체.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의 결정이란 것은 과정에 불합리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는 무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좀 멋진 신청사가 좀 만들어져서 그게 조금 우리 청주시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네. 잘 해결돼서 멋진 신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CJB 시사공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